요즘 서울에서 집 구하시는 분들 월세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 서울 아파트 월세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지 오늘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적인 숫자들부터 보고요. 그리고 이 월세 폭등에 불을 붙인 정책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시장의 흐름과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전망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서울의 월세 시장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믿기 힘든 숫자들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 3.29%. 이게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가 오른 비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예요. 말 그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근데 서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송파구 같은 곳은 무려 7.54%나 폭등했고요. 용산구도 만만치 않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도 상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긴데요. 초고가 시장에서는요. 보증금이 40억 원인데 월세가 4천만 원인 계약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제 월급이 아니라 월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자,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한 가지 정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 전까지 잠잠하던 월세 상승률이 15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게 보이시죠?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그럼 이 정책이 뭐길래 이런 영향을 미쳤을까요? 핵심은 바로 갭 투자를 사실상 막아버렸다는 점입니다. 갭 투자가 뭐냐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내 돈은 조금만 들여서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막히니까 시장에 나올 임대용 주택, 그러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확 줄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정책이 가져온 파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집 사는 걸 어렵게 만든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정말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였던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가 되는 거대한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꽉 막혀서 비싼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요. 집주인들은 세금이나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된 거죠. 시장의 무게추가 월세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의 큰 변화가 서울에 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 고통의 무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22만 원.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월세의 중간 값이라고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 돈이 평범한 가정의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달 수입의 20에서 25%, 그러니까 4분의 1을 세금도 떼기 전에 고스란히 월세로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줄이고 저축은커녕 소득의 상당 부분이 그냥 주거비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한 전문가의 말이 참 뼈아픈데요. 전세는 없고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저히 감당 못할 월세를 피해서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 이른바 월세 난민이라는 씁쓸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 과연 이 힘든 상황에 숨통이 틀 만한 소식이 있을지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단기간에 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요. 당장 들어갈 집은 부족하고 또 월세를 선호하는 시장의 흐름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 세입자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 전세로 가고 또 거기서 더 아껴서 내 집을 마련하던 그 주거 사다리 말입니다. 혹시 그 사다리가 이제는 정말 무너져 버린 건 아닐까요? 서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